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. 계속해서 변영인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,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? 네. 참 주제 선정이 참 힘든 한 주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. 그래도 좀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실적 어닝 시즌을 좀 소화하고 난 이후에 어떤 수급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들 좀 최근에는 좀 보여줬던 게임들 좀 골라봤는데요. 일단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 매치스타 2024가 이번 주 14일에 좀 개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이게 뭐 20주년을 좀 맞이하면서 뭐 가장 큰 규모로 지금 부스라든가 시연 행사가 좀 예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게임 박람회라고 해서 단순하게 뭐 신작만 좀 공개됐던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사실 여기서는 신작의 시연 행사까지 좀 더 이어지는 부분들. 그러니까 우리가 신작을 좀 공개하거나 뭐 티저 영상 같은 것들이 나온 것과 좀 다르게 오히려 시연 행사들이 좀 구체화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유저의 참여도라든가 초기의 신작의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. 이 부분에 관련된 단기적인 수급 완화 요건들 내지는 수급 기대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. 메인 스폰서 넥슨이 가장 큰 최대 부스를 좀 운영한다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대표작이었던 카잔 이 부분은 공개와 더불어서 시연이 좀 예상되고 있고 30주년을 좀 맞이하면서 신작 공개를 좀 앞두고 있는데 그 이전에 뭐 킬러 콘텐츠라고 좀 불렸던 IP 대작이었죠. 바람의 나라 시즌 2가 이번에 좀 공개가 될지 말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긍정적인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넷마블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출시가 좀 예정되고 있는 신작 몬스터 길들이기 그리고 지스타에서 최초 공개와 더불어서 시연 행사가 좀 예정되고 있고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오히려 4분기에 공개가 좀 예상됐던 다크앤다크 모바일이 노이즈 이슈 때문에 4분기에 공개되지 못하고 내년도 한 1분기 정도의 어떤 신작 출시가 좀 더 연기된 그런 어떤 우려 요인들이 좀 있지만 오히려 2025년도 다작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인조이라든가 오히려 다크앤다크 모바일 그리고 카잔이 아니죠. 여기 관련돼서 뭐 두 가지의 어떤 게임 플랫폼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가장 크게 좀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요인들은 펄어비스의 이제 붉은 사막인데 아직 뭐 계속해서 뭐 출시 일정들이 뭐 전체적으로 한 3년 가까이 좀 지연됐던 부분들이 이번에 티저 영상 공개와 더불어서 사상 처음으로 좀 시연 행사가 좀 진행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모멘텀이 좀 부재했던 펄어비스가 지스타 2024를 좀 앞두면서 단기적인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.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신작 공개 그리고 가장 크게 아마 시연 행사를 좀 추진해왔던 한 해가 아마 2024년도가 좀 되지 않을까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작년과에 대한 지스타 2024의 어떤 바라보는 뷰는 좀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신작의 흥행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어떤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. 마지막 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최근에 중국의 단기 비자 면제로 인해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다. 이 부분은 게임 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. 최근에 두 건의 판호 발급이 좀 이루어졌다는 측면들이 오히려 교류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엔터라든가 뭐 컨텐츠 관련 종목들, 뭐 게임즈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좀 보다 활발하게 조금 더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됨에 있다는 어떤 이익 기조를 우리가 좀 장기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사실 게임주가 포트에 있으신 분들은 네, 수익이신 분들이 있을까 그렇죠.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다면 이번 지스타를 계기로 만약에 막 시연도 하고 이러면서 반응이 좋은 종목들은 충분히 뜰 거 아니에요. 네. 요 기회를 트레이딩을 하고 좀 터는 기회로 잡아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볼지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.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뭐 게임주가 대체적으로는 안 좋죠. 많게는 한 70%, 한 80%까지는 냉정하게 보면 뭐 고점 대비 저점이 굉장히 좀 깊었고 오히려 실적 회복이 계속해서 좀 더 이루지 못했던 수익 지표가 악화됐고 신작 게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52조 신저가를 좀 계속해서 좀 깨고 있는 일부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펄어비스라든가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좀 해당이 좀 될 텐데 반면에 뭐 넷마블이라든가 뭐 넥슨 게임즈라든가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강한 어떤 수급 유입 내지는 뭐 이익 기조를 좀 더 확장했다는
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신작 공개 여부 그리고 신작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초기 흥행에 따른 이익 개선 여부 그러니까 또는 뭐 이익 확장 여부까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이 게임 시장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는 좀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판호 발급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텐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는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 시장에서에 관련된 초기 흥행들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단기적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요. 중요한 건 뭐 사실 뭐 실적에 관련된 훼손 그다음에 기대 요인들이 많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뭐 주가도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종목들의 구간들이 이번에 신작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고 오히려 유저 유입 속도에 따르는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면 이를 계기로 해서 뭐 추세를 전환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.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신작이 공개가 되고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할 거고 최근에 판호 발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. 시프트업이랑 NC소프트가 판호 발급을 받기는 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는 반응이 좀 아쉬웠고 시프트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두 종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가장 중요한 게 게임 배급을 누가 맡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우리가 쿠키런 킹덤이 중국 시장을 좀 진출을 좀 앞둘 때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반영이 됐는데 게임 배급을 퍼블리셔를 텐센트가 좀 맡았죠. 그 초기에는 굉장히 좀 흥행 기조를 좀 보였고 수익원 관점에서도 뭐 비교적 한 분기 정도 한 개 분기 정도의 이익 기여 효과는 굉장히 컸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지속성을 좀 가져가지 못했어요.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다시 인도 시장이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단기 성과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좀 남아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 시장도 게임 안에서에 관련된 사실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구조고 유저의 충성도라든가 과금 구조에서 얼마만큼 많은 매력들을 좀 더 표출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 리니지 2 모바일 버전이 중국 시장에서 아직 뭐 퍼블리셔를 좀 선정하지 못했고 판호 발급 이후에 뭐 대체적으로 뭐 텐센트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텐센트를 통해서 초반에 아마 마케팅 전략들을 좀 잘 펼쳐지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수익 지표가 좀 더 크게 훼손됐던 지금 NC소프트의 입장에서 중국 시장의 단기적 성과 관점에서 오히려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에서 좀 입증되고 있는 어떤 흥행이죠. 게임에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쿠키런 킹덤의 어떤 진출 초기처럼 아마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안 그래도 사실 게임 업종,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산업 자체가 자국 게임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퍼블리셔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짚어 주셨습니다. 디스타가 이제 3일 남았나요? 4일 남았나요? 네. 아마 좀 기대를 해보는 이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가장 뭐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던 종목입니다. 펄업스를 좀 갖고 왔는데요. 최근에 뭐 이전 뭐 최근 한 2년 전 주가로 좀 대비해 보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 추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2021년도 14만 5,200원대 지금 주가와 좀 대비해 보면 뭐 월봉 주가에서는 뭐 바닥임에도 좀 불구하고요. 뭐 일봉 주가에서도 47,650원 7월 10일 주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기대치가 좀 낮아진. 다만 최근에 241선을 좀 회복해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더 확인한 이후에 수급 반등만 좀 남아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굉장히 좀 낮아졌고 오히려 여기서 검은 사막에 관련된 매출 부분이 계속해서 사실 뭐 수익성 지표 관점에서는 뭐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아니고 계속해서 하회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신작 출시가 과연 언제가 좀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한 2년 반 정도 좀 지연된 부분이 주가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지스타 2024에서 붉은 사막의 내년도 상반기 출시 목표 이 부분이 단순하게 티저 영상을 좀 공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연 행사를 좀 앞두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초기에 유저들의 관심도를
굉장히 좀 크게 끌어올려 준다면 초기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오히려 펄어비스가 바닥권에서 탈피한 이후에 수급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, 오래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의 어떤 수급 유입도 좀 더 강하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텐센트가 최근에 검은 사막의 판호 발급 이후에 지금 베타 서비스를 좀 출시를 했는데 초기 사전 뭐 예약자가 300만 명 정도 좀 추정되고 있고, 아직 공식 서비스에 관련된 유로 가금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3분기보다는 뭐 4분기 초 내지는 뭐 내년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적 개선 기대감들을 좀 주목해 보면 펄어비스는 뭐 지금 현재 구간은 좀 조정 시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붉은 사막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렇죠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지스타에서 칼을 갈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첫 시연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. 펄어비스 자리 자체도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급이 한번 붙으면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